안녕하세요. 고조선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에선 뭐니 해도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바로 이 범금 8조, 8조법.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다음 이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고조선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그냥 범금 8조가 답이에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연나라 징계가 고조선을 침입해서 서쪽 영토를 상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만이 망명을 왔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만이 집권을 해요. 그래서 위만이 집권한 다음에 한 일 중에 진범과 임둔을 복속했다는 거, 이 시험에 무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은 중개 무역을 했고 한무제의 침입을 받아서 우고왕 때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끝나고 봐야 제맛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지만 수업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팍팍 머릿속에 박히게 될 겁니다. 자, 기본서 8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어요. 언제 건국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고 청동기 문화를 시작으로 철기 문화가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를 배웠는데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부여, 고구려 뭐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와 철기에 걸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시작으로 철기 문화가 유입되었고 중국 랴오닝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한반도 대동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도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뭐 구태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자고 지도를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그 강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요하강이라고 또는 중국 발음으로 하면 랴오허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요하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요서지방이라고 하고 동쪽은 요동지방이라고 해서 요 유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요령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은 요 요령지방부터 대동강 유역까지, 대동강이 여기잖아요. 그죠? 한 이 정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냥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고조선이 영역이 어디 있는지는 뭐 사서로 내려오는 것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단군신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련의 삼국유사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밑줄 단군 왕검이 어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는데 아사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사달이 뭐 구월산이란 말도 있고 태백산이란 말도 있는데 누가 아사달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아사달이 아사달이지만 어디긴 어디야.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 뭐 그 얘기가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근데 단군 왕검이라는 요 명칭을 통해서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하늘의 자손인 선민의식도 깔려 있고 풍백우사, 운사라는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걸 봐서 우리가 농경 중심의 사회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냥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전해지는데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그 단군 신화에는 이런 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거 딸딸 세 개를 다, 요 의미까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범금 8조입니다. 자,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 8조가 있었다. 왕별 범금 8조. 고조선은 뭐가 있었어요? 범금 8조가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조선에 범금 8조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중요합니다. 요거 고조선 하면 그냥 범금 8조예요. 자, 근데 이 범금 8조가 8개가 다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3개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 다치게 한 사람은 곡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되 50만 전을 내야 된대요. 요거 속죄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법조문을 보고 이 살인죄, 그다음에 상해죄, 절도죄가 이런 내용을 있었구나, 이 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곡물로 배상한다는 걸로 봐서는 농경 중심 사회고, 그 다음에 노비로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그렇죠, 계급이 있었구나, 계급이 존재했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 내용을 또 딸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어. 사실 요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단군 신화에서도 이 의의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고조선이 범금 8조가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고조선부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위만집권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조선 중에서는. 그 다음에 위만집권 이전에 이 연의 징계가 침입했던 이 사건을 벌어지는데, 이걸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이런 연도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순서만 중요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요 성장, 요 박스에 보면 성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건국됐는데 이후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 밑줄 여기, 자, 요거 기원전 몇 세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 중국의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큰 세력을 이뤘대요. 자, 연나라가 어디냐면 뭐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중국이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나라가 좀 힘이 센 나라였어요. 고조선하고 이웃해 있는. 그래서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큰 세력을 이뤄가지고 한번 붙어봤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밑줄. 연나라 징계의 침략으로 서쪽 영토를, 자, 연나라 장수 징계, 연나라 동그라미, 별표. 자, 그래서 연나라하고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았는데, 쳐들어오니까 안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쪽 영토 2천여 리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면, 서쪽 영토를 상실하고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동했대요. 그래서 평양의 왕검성이 요때 이제 중심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아까 이 지도에서 여기를 빼앗기고 이제 요 평양이 여기 있으니까 요쪽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냥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기원전 3세기 초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략으로 영토를 뺏겼다. 이게 중요해. 또 2000열이 뭐 이런 거 외우지 마. 그러니까 쓸데없는 숫자나 이런 걸 외우면서 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나라한테 침입을 받아가지고 흔들렸는데 다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자, 여기 밑줄, 이것도 중요해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부자간 왕위를 세습했다. 자, 그러면 이 부왕과 준왕이, 부왕의 아버지고 준왕이 부왕의 아들인데, 왜 강력한 왕권이 성립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부자 간의 왕위를 세습한 거 있죠. 요걸 보고 고조선이 이때 크게 흔들렸는데 이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가 안정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령 부여 같은 나라는, 그 나라는 왕권이 약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왕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자 간의 왕위를 세습하고, 또 하나는 요것도 밑줄, 상경대부 장군들의 관직을 줬어요. 그래서 관직 이름도 여러분들 좀 번거롭겠지만 요건 외워야 됩니다. 이딴 거는 안 외워도 돼. 뭐 2000년 이런 건 안 외워도 제가 외우는 거 요건 외워야 돼. 이런 관직까지 주면서 어떻게 신하들을 다스릴 정도로 그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이 됐어요. 이렇게. 자, 위만 집권칸을 좀 보시면, 중국 혼란기인 진앙교체기에, 자, 여기 밑줄, 위만은 오랑캐 복장을 하고 무리 1000명을 이끌고 이주하였다. 요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주를 했는데 이때 왕이 준왕이었어요. 준왕. 준왕이 위만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위만을 신임해서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박사로 임명을 했는데 위만이 배신을 한 거죠. 그러나 위만은 왕검성에 쳐들어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그냥 자기가 집권을 해버립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밑줄 진봉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여기까지. 일단 줄은 이렇게 거놓고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 혼란기인 진한교체기에 나오죠. 이 진한교체기가 뭐냐면은 자, 이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5만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연나라가 그 중에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좀 힘이 세고 고조선하고 이웃해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를 누가 통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들어는 봤죠? 진나라가 요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을 해버려. 근데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해요. 아주 짧았어. 되게 짧았어. 그래가지고 요 진나라가 어디에 그 바통을 이어졌냐면 한나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한나라로 바뀌었을 때 이때 굉장히 나라가 바뀌니까 계속 전쟁 벌어지고 혼란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한 교체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누가 위만이 이주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고조선으로. 고조선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자,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험에는 위만이라는 말을 주는 것보다 자, 위만은 패션 왕이야, 패션 왕. 위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중요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줄 걷죠. 오랑캐 복장이란 표현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호복이나 오랑캐 복장이랑 똑같아요. 이 호가 오랑캐 호자니까. 그 다음에 상투와 흰옷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왜냐면 이 위만에 대한 내용을 쓴 애들이 중국 애들인데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고조선은 오랑캐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투와 흰옷을 입고 이런 오랑캐 복장, 즉 호복을 입은 채로 위만이 어디에? 그렇죠.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만이 망명해서 호복 차림으로 준에게, 준 왕인데 걔네들은 그냥 막 왕자도 안 붙여. 다른 나라니 오랑캐 왕이니까 준 왕이란 얘기. 준에게 와서 항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사에서 옷이 중요한 사람은 거의 패션왕은 위만밖에 없어. 위만이란 이름 대신 오랑캐 복장으로 뭐 어디로 넘어왔다. 호복을 입고 또는 상투와 흰옷을 입고 어디 나라로 갔다?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위만을 얘기하는 거야. 위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망명을 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준왕이 신임을 해서 박사로 임명을 했어. 뭐 한 시장 정도 되겠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국경을 수비하는 박사로 임명했는데 배신하고 어떻게 해요? 왕검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요 준왕은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진봉과 임둔을 복속시켜 어딘지 진봉과 임둔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냥 진봉은 진봉이고 임둔은 임둔이고 아까 아사달은 그냥 아사달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봉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이 위만이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세요.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이 자 밑줄 우고왕 때 중국 한과 한반도 남쪽의 진국 사이의 중개 무역을 독점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지금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이제 중국이 한나라로 다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좀 보면요. 이제 여기 한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여기 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고조선이 여기서 이제 중개 무역을 독점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이제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그 황제 왕 중에 세계사 쪽으로도 되게 유명한 애가 있는데 얘는 좀 기억해야 돼. 한무제라는 애가 있어. 걔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위만의 손자인 우거 왕 때, 자 밑줄 다시 밑줄, 중국 한과 한반도 남쪽의 진국 사이 중개무역 독점. 여기가 중요해요. 별표. 중개무역을 독점했어. 그래서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니까 한무제 밑줄. 한무제는 군사를 보내서 고조선의 왕검성을 공격했는데 처음에는 고조선이 이겼어요. 근데 장기화되니까 배신도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왕검성이 함락돼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거왕은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1년이 넘게 맞서 싸웠는데 지배층의 내분이 생겨서 우거왕이 암살당해요. 피살당해가지고 왕검성 하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멸망했어요? 한무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 결론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처음에는 좀 한번 해볼 만했는데 뭐가 있어요? 내분이 일었어요. 내분이. 자, 그래서 이 한나라가 한은 고조선에 4개의 군현을 그냥 설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 낙랑군 있죠. 요게 제일 오래 갑니다. 설치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봐봐요. 토착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정을 60여 조로 늘려서 8조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조상 때부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토착민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법을 60개나 만들었어. 60개나 만들어서 엄청나게 탄압을 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건 그냥 참고로 3번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시험은 자 봐봐요. 우리 방금 전에 여기 성장에서부터 위만 직권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은 이거야. 지금 위만이 요 오랑캐 복장을 하고 넘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 진봉과 임둔을 복속시키고 중개무역했죠. 그죠? 이 두 사건은 위만 집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응? 근데 아까 어디? 연나라의 징계가 쳐들어왔죠. 그죠? 이거는 언제 일이야? 이거는 요 전의 일이야. 그죠? 요거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한 것도 위만이 망명하기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요걸 시험 문제 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이 연도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뭐를 기준으로 위만이 집권해도 위만이 오랑캐 복장으로 넘어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어떻게 연나라의 징계가 침입해서 서쪽 영토를 상실했다 그랬죠. 그리고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 진봉과 인둔을 복속하고 우거왕 때 중개무역으로 재미를 봤어. 근데 한무제한테 멸망을 당했죠.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포인트. 자, 범금 8조. 요 꼭 알아야 돼. 요 이제 문제를 조금 이따가 풀 텐데, 기출문제 우리가 풀 텐데, 얼마나 이게 자주 나오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연나라 징계의 침입. 그죠? 이게 위만 집권 이전이잖아요. 그죠? 위만 집권에서 진봉과 임둔을 복속하고, 우거왕이 중개무역으로 재미 봤는데,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